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이번 주 주말까지 2차 재난지원금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급 준비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3분기 경제 회복이 크게 제약받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표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보강 투자, 당겨 투자, 신속 집행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어기는 임대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더라도 정부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2년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대상 부동산 보유자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면서 대상자는 오늘 1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과세 당국에 신고해야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추석을 앞두고 일각에서 지역 간 이동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앞으로 2주 동안 방역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면 추석 때는 정말 국민 이동이 없도록 방역 단계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이번 명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소와 똑같이 징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부 시군들도 이동 자제를 권고하면서 추석 연휴 기간 추모 공원을 폐쇄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성묘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영동과 호남 동부 내륙 또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또 경남 서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요. 아침 기온 15도에서 21도, 한낮 기온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지만 한낮 기온 25도 이상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 100세를 준비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은 뭘까? 뭘까요? 저는 암 수술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 암이 뭐 3명 중에 1명꼴로 걸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많이 걸리는 만큼 수술도 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보편적으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치질입니다. 치질 수술. 이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그것도 때문에 많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 네. 차 박사님 어떻게 근데 생각해요? 일단 뭐 지금 암 같은 경우 뭐 이렇게들 얘기하거든요. 평생에 한 번은 걸리지 않겠냐. 근데 수술이잖아, 지금 수술. 네. 네. 근데 암은 치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문제에 뭔가 이렇게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작가의 의도를 찾고 계시네요. 수술과 치료가 좀 혼돈되는 부분이 아닌가 좀 싶은데요. 네. 왠지 정답을 민혜연 선생님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죠. 네. 사실 최현은 쌤이 맹점을 잘 잡아냈어요. 치료 방법이 거의 수술밖에 없으면 네. 많이들 받으시겠죠. 네. 바로 백내장 수술이에요. 사실 주변에 백내장 앓고 계신 분들 진짜 많으시잖아요. 예. 이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40만 명이 넘게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고요. 증가율도 높아요. 전년도보다 6.4%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눈의 중요성을 표현하는 말이 있죠. 우리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건 다 아는데 정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원장님 어떻습니까? 환자들 보면. 뭐 이제 눈 건강만큼 이제 중요한 게 없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서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을 좀 봐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베제트 병이라고 있는데요. 입안에 이제 구내염이 생기면서 성기 부위에 궤양까지 동반하는 혈관염이 기본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베제트 병 환자 중에 20-30%가 시력 저하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포도막염으로 인해서 실명까지 가는 환자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베제트 병으로 와서 시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긴장이 엄청 돼요. 그래서 반드시 베제트 병 환자들한테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꼭 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신체 나이는 낮아졌는데 이상하게 안과 관련 질환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 실명까지 갈 수 있는 안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노화가 진행될수록 더 우리가 살뜰히 챙겨야 될 이 안구, 눈의 건강, 그리고 또 100세까지 건강한 눈을 만드는 방법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쪽 눈 쪽 전문의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 님이 선종하셨을 때 안구 적출 수술을 집도한 분입니다. 그야말로 안과 명의 주천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오늘 함께 할 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갑작스럽게 찾아온 안과 질환 때문에 실명 위기까지 놓이면서 이제는 정말 눈 건강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낀 이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날마다 시간을 지나더니 그저께부터 안 지나기.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네, 가수 장미아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야, 근데 소시적 사진을 보니까 까무잡잡하네. 제가 요즘은 좀 안 태웁니다.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이 태우지 말라고. 아, 그래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항상 늘 볼 때마다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너지가 거의 가득 차 계세요. 쓸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눈은 많이 쓰셨나 봐요. 아니, 실명 위기까지 가셨다고. 아니, 이게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아니, 눈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이 텔레비전으로 자꾸 가까이 자꾸 가요. 그리고 왜 적게 보이는 거야, 글씨가. 그리고 2개, 3개 막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 아니, 그래갖고 이상하다 싶어 병원에 갔었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밀 검사 해봐야 되겠다고. 네. 그래갖고 무슨 진단까지 받았냐면, 안막, 망막. 망막, 안막 수술. 해야 된다고. 망막, 안막? 안막? 네, 좀 이게 말하기 참 힘들죠. 네. 망막, 안막 수술. 네. 그것까지 받아야 된다고. 그게 뭡니까? 그 뭔지 주 교수님 좀 설명해 네, 주시죠. 망막, 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망막이 주름지고 그다음에 두꺼워지는 질환인데요. 네. 원래 망막 앞에는 막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그렇죠. 섬유층되는 이런 막이 생기면서 두꺼워지고 시력 저하도 있게 되고 사물도 휘어 보이고 그래서 보통 중장년층, 약 50대 이후에서 많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예. 근데 텔레비전이 잘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요 증세 외엔 다른 건 없었어요? 2개, 3개로 보여요. 2개, 3개로 보고 굴곡이 막 생기고. 지금 주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굴곡이 네, 굴곡이 생기는 보여요. 2개, 3개 보이니까 자꾸만 눈을 이렇게 찌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 여기에 미간에 막 주름이, 잔주름이 막 생겨요. 네. 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가게 됐는데 이거 진짜 눈 검진들 다 받아봐요. 네. 맞아요. 나도 잘난 척하고 이러고 다녔거든. 제가 뭐 어떻게 잘난 척하고 다녔습니까? 아니 내가 그랬다 이거지. 눈 건강이야말로 정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 노래 가사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차 박사님도 운동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이 없어서 조금 좀 불편한 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노안이 오다 보니까 이게 다초점이거든요. 다초점을 하면은 운동을 할 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자꾸 어질어질해가지고 이게 네. 맞아, 가까웠다 맞아. 멀었다가 돼서 맞아요.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 그죠. 조심해요. 계단 내려갈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옆에 계신 분을 붙잡고 내려갔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지러워갖고. 그래요. 진짜 눈은 정말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예. 맞아. 아, 그래서 수술한다 쳐도 이게 수술이, 이게 눈 수술, 눈을 막 뜨고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소마취를 하니까 눈을 뜨고 하는데 저는 네. 이게 주사 바늘이 딱 들어오면 피가 탁 터지는 것도 보이고 그다음에 망막에 뭐 걷어내는 것도 다 보이고 무서워. 다 봐가면서 했어요. 근데 원래 선생님 거기다 가스를 넣고 이걸 한다는데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교수님이 네. 참 대단하셔서 그냥 했는데 그날 수술하고 그날 나왔어요. 안 그랬으면 한 달 동안 일 못했어요. 빨개가지고. 수술 받고 지금은 괜찮아지신 거예요? 지금 어떠세요? 그랬고 이제 다초점을 썼지 않습니까? 다초점 쓰니까 저 선생님 말씀하듯이 뭐 옆에 짚어요. 잡고 내려와요. 내려올 때. 왜냐하면 어지러워. 수술 후에 여타 다른 증상은 없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뭐가 있으면 네. 이게 약간 휘어 보여요. 살짝 휘어서. 네, 가로는 안 그런데 세로가 조금 휘어 보이는데 한 1년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후에 가루는 아닌데 세로가 휘어 보인다. 네. 그런 건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황반 변성이 있게 되면 황반 수술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술 잘 됐다 하더라도 네. 이것이 망막이 그대로 가라앉는다 하더라도 거기 망막은 신경 조직의 네트워크로 돼 있습니다. 그 네. 네트워크가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낫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왼쪽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른쪽에 황반 변성이 렌즈 옆으로 있대요. 그러니까 렌즈 쪽으로 있으면 제가 이제 실명 위기 가는데 옆으로 있다고. 황반 변성 이것도 실명 위험까지 올 수 그럼 있는 아주 위험하죠.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위험한 안질환 그래서 네.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황반 변성이 딱 나오네요. 네. 이게 그럼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교수님? 예, 황반이라고 하는 것은 망막 쪽에서도 초점이 맺혀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이 변성이 오게 되면은 쉽게 시력 저하가 있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건성과 습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폐물이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그래도 건성에서 약 10%는 습성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습성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요.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망막 뒤에 있는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생혈관은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출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실명으로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니 요즘에 황반 변성 생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국내에 있는 이제 안과 전문 병원에서 최근 10년 동안 안과 관련 질환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났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이 황반 변성이었거든요. 네. 10년 동안 89%나 증가를 했다고 해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네.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과거 같은 경우는 황반 변성을 진단을 받았을 때도 치료가 특별하게 없었어요. 보통 70대 이상 노인분들은 4분 중에 1분이 이 황반 변성에 걸리는데 치료가 딱히 없다 보니까 진단받고 한 1년 정도가 되면 실명하시는 분이 반수 정도가 됐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 최근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좀 개발이 많이 됐고요. 선생님도 아까 막 안구에서 뭐 보인다 얘기하셨죠. 안구내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 같은 거 통해서 굉장히 속도를 좀 더디게 한다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눈에 주사만 좀. 그러니까 이게 눈에다 직접 바늘을 이렇게 딱 찍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초자체 내에 네. 이제 신생혈관을 억제해 줄 수 있는 항체 주사를 놓는 건데 맨 처음에 이 항체 주사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상체라고 하는 것은 저항력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신생혈관을 억제시킬 수 있는 습성 황반 변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눈 뜨고 있는데 눈에 주사가 공포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네. 들어놓여 있으면 무섭긴 하죠. 네. 근데 아프질 않으니까 뭐 찔릴 때도 하나도 느낌이 없고요. 그냥 탁 터지는 뭐가 피 색깔이 탁 터지는 거.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라리 예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방해야죠. 어떻게 예방하면 좋을지 처음에 황반 변성 왔을 때 어떤 증상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있으셨어요? 전혀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먼저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네.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 1년인가 있다가
그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쪽 검사를 또 해봤더니 정밀 검사 하자 그래서 했더니 안막 망막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안 하면은 이게 이제 실명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쪽을 하게 됐는데 하면서 선생님이 백내장도 끼어 있으니까 같이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2달 만에 한 번씩 검사하러 가는데 이쪽 눈에 황반 변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알았지. 나는 전혀 그러니까 몰랐어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전혀 이러는데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사실은 별다른 증세가 없었다면 그것은 습성보다는 건성일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이제 건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폐물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성은 굉장히 무섭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습성이 형반 변성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쉽게 이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제가 판넬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모눈종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눈종이 보면은 여기 직선으로 위아래도 있고 옆으로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가운데 까만 점을 보고자 할 때 이 까만 점이 잘 보이는지 아니면 요 까만 점은 잘 안 보이면서 이 주위가 휘어 보이거나 이런 것이 있는지. 지금 옆 그림을 보게 되시면 까만 것이 이렇게 가려지기도 하고 선이 휘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그런 이런 증세가 있다면 이것은 습성 황반 변성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저 됩니다. 왼쪽 거 원래 저렇게 그려놓은 거죠? 원래 나 깜짝 놀랐어. 야. 집에서 모기장으로 활용하셔도 되겠네요. 모기장으로 보고 있으면. 잘 보이나 안 보이나. 뭐 저게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희 모습 보시면서 저희 얼굴이 이렇게 흔들려 보이거나. 그러면 의심스러운 거죠. 네, 그렇죠. 제 얼굴이 잘생겨 보여야지 정상이신 거예요? 잘생겼는데 뭐. 네. 백내장인 거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그거는 수술하다가 여기 백내장이 있으니까 아니 하자. 처음에 이쪽 제가 이제 눈이 짝짝이에요. 짝짝이라 이제 오른쪽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왼쪽 눈은 시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가까이 봐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안과를 가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너무 오래돼갖고 백내장이 너무 오래돼서 딱딱하게 이렇게 굳었대요. 밥풀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한참 불려서 긁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백내장을 너무 글씨가 안 보이니까 한쪽 눈이. 그래서 알게 된 거고 이쪽 눈은 뭐 너무 맑으니까 잘 보이니까 한쪽 눈으로 거의 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알게 되기 시작해서 백내장 수술을 한 건데 그 백내장 수술할 때도 뭐 약을 넣잖아요. 선생님이 사각사각 긁으시면서 이게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간호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오래되면은 밥풀이 마른 것처럼 되기 때문에 많이 불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각막이 상한다. 이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데도 약간 사각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게 너무 리얼해서 너무 무서워요. 이걸 뭐 이렇게 무슨 얘기하세요? 아니, 근데 장미아 씨가 그걸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재밌으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눈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 겁먹은 것 같아서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이 좋아서 아주 기가 막히게 해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백내장이 왔었고 그거 수술을 했고 왼쪽 눈에 망막, 안막 수술을 하던 중에 백내장기가 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신 거고 했는데 또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하러 다니다가 정밀 검사를 다시 쭉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쪽에 다시. 황반산성이 황반변성이 또 왔어.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거 이렇게 돼가지고 어머 나 이러다가 눈 어떻게 실명하는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때는. 지금 쭉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앞서 이야기하셨던 백내장 주변에 참 많은 분들이 백내장을 앓고 계시긴 한데 그래서 두 번째가 백내장입니다. 많이들 고생하세요. 앞서 민혜연 선생님께서 가장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질환이 바로 백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연령층 중에 50대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봤더니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갈 때 어떤 질환이 가장 많이 늘어났는지를 봤더니 바로 백내장이 324.6%나 증가할 정도로 백내장 환자들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역시 백내장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병원에 찾으시는 분도 많죠? 그렇죠. 사실 증상이 있어서 백내장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증상이 없었는데 건강검진 통해서 발견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거의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는 10명 중에 9분은 백내장이 있다라고 보셔도 이제 무방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인데 그렇다
듣다 보니까 사실 백내장 초기입니다. 뭐 이렇게 백내장이 있으시네요라고 얘기를 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네. 경우들이 많아요. 뭐 누구나 다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백내장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했을 때는 실명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보는 것에 이상이 생겼다라고 느껴지시면 네.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간혹 노안인 분들이 이게 잘 안 보이다가 갑자기 잘 보여. 이럴 때도 백내장 의심해봐라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요? 사실은 이제 환자 중에서 약 70대가 되신 분들은 이제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다가 돋보기 끼시던 분들이 갑자기 돋보기 없이도 가까운 데 걸 잘 본다. 그래서 예. 아 내가 회춘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백내장이 아까 저 정명환 선생님께 잠깐 말씀하셨지만 약간 부풀면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돋보기를 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까운 데가 잘 안 보이던 것이 돋보기 도움 없이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회춘한 것이 아니라 백내장이 그만큼 진행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눈이 잘 안 보여야지만 나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안 보이던 게 잘 보여도 백내장일 수 있다 이거고요. 그러면 뭔가 자가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테스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펜이나 저희는 나무젓가락 준비했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만 있으시면 누구나 집에서 가볍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네. 한 손에 그냥 이렇게 잡으시고요. 쭉 뻗어주세요. 최대한 멀리.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잡고 있는 나무젓가락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멀리 있는 배경을 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무젓가락을 보고 다시 배경을 보고 왔다 갔다 몇 번만 해보시면 자 젓가락은 흐리게 보이는데 배경은 선명하게 보인다. 이런 분 계신가요? 아니요. 젓가락이 젓가락이 선명하죠. 젓가락이 더 네. 선명하세요. 네. 그러니까 젓가락은 흐릿한데 배경이 선명하다면 노안의 확률이 있죠. 가까운 게 잘 안 보이시니까요. 한 분 쓰러지셨고요. 그리고 만약에 젓가락도 흐리고 배경도 좀 흐린 것 같다. 반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없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들 네. 선명하게 잘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백내장이 조금 진행이 되신 분들은요, 젓가락도 흐릿하고 배경도 흐릿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시고, 이게 초점이 잘 맞지 않고 계속 좀 흐릿흐릿하게 보인다. 먼 거리와 네. 근 거리가 네, 다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네. 한 번쯤은 진단을 받아보셔야죠. 그럼 내 테스트 끝났으니까 뭐 먹읍시다. 그러니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백내장도 오래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 그럼 오래도 제가 안 지금 돼요. 눈이요. 이쪽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렇게 눈 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안경 좀 벗고 얘기해. 네. 이쪽 눈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쪽 눈은 좀 튀어나온 쪽이에요. 이 튀어나온 쪽이 시력이 나빠서 백내장 수술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좀 튀어나와 있고 얘는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내장이 오래됐는데 안 하고 있었던 거라. 네. 그러니까 잘 보려고 얘가 자꾸 눈이 안구가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거 맞나요? 사실은 뭐 안 보인다고 나올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눈이 이제 두 개다 보니까 한쪽 눈이 나빠지고 한쪽 눈이 좋은 상태로 있게 되면 나쁜 쪽 눈을 간구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눈 건강을 체크해 볼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한쪽 눈씩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쪽 눈이 있는지 혹시 꼭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맞아. 저도 그런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백내장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네. 거고.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구건조증. 이거 많아요. 많아요. 안구건조증은 없으세요? 아직 수술하고 나서 네.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가렵다고 좀 눈이 가렵다고 그랬더니 그게 건조할 거라고 그럴 때는 일회용 그 눈물인가? 네. 뭐 그걸 주시면서 넣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 가끔가다 요거 이렇게 붙이거나 뭐 그죠, 속눈썹 할 때 이 그쵸. 마스카라고 막 이럴 때 많이 좀 그래요. 아니 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밖에 갑자기 나갔는데 겨울철에 네. 날이 추워지면 눈물이 떨어지죠. 나 처음에 갱년기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안구건조증 많으세요. 갱년기 오셨을 수도 있지만 요즘에 보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올 수도 있다고. 아 정말요? 뭐 아니 저 마스크 그런 많이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많이 화장 보고.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이 안구건조증 저는 그냥 인공 눈물만 잘 넣으면 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실명 위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예, 안구건조증이 심해지게 되면 안구 건조한 것을 넘어서 각막 표면에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염증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바늘이라고 흉터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구건조증도 그냥 이렇게 지나칠 병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는 무슨 얘기예요?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제 미국의 이제 모 대학 연구 결과를 봤더니 마스크를 오래 착용하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이제 원인을 이제 발표한 거를 살펴봤더니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김이 마스크가 이렇게 밀착이 안 되면 김이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죠. 우리는 이제 보통 봤을 때 수변한 수변한 상태의 저렇게. 김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게 일종의 바람으로 여겨져서 눈물을 쉽게 증발시키더라라는 거고 또 이제 자신의 얼굴에 너무 밀착된 마스크를 쓰게 되면 지금 저를 한번 잡아줘 보실까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눈 깜빡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눈이 쉽게 눈물이 쉽게 증발되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심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에 잘 맞는 마스크를 적절하게 조절해서 착용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요즘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특히나 학생들도 뭐 저 영상 강의라든지 그렇죠. 줌 강의 같은 네, 걸 많이 네. 들어서요. 컴퓨터나 TV 모니터 보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것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주 선생님. 예, 사실은 눈 깜빡거림을 굉장히 잘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치 응급처치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 눈을 우리가 깜빡거린다고 생각하더라도 윗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이 정도만 왔다가 맙니다. 이게 딱딱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눈물을 잘 배치가 잘 안 좋아지기 때문에 눈 깜빡거리는 거 약 한 3초 동안은 아주 강한 힘을 줘서 깜빡거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가까운 데 거를 보는 거, 그다음에 멀리 거 보는 걸 좀 반복함으로써 눈의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눈을 꼭 감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 우리가 눈을 많이 쓰면 좀 이렇게 감고 좀 가만히 있는 맞아요. 이런 시간도 좀 있어야 돼요. 아, 이렇게 하면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눈을 부릅뜰 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맞아요. 눈에 힘주고 부릅뜨니까 더 눈이 막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럴 일은 없으시죠? 제가 좀 화를 좀 잘 내죠. 근데 눈 가지고 안 하고 좀 목소리를 좀. 근데 어쨌든 그 일을 겪은 다음에 요즘에 그 눈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신경 많이 네. 쓰이게. 네, 장미아 씨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녀오겠습니다. 비법을 알기 위해 주인공을 직접 찾은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우리 수양딸 가수 신비라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들입니다. 김영준이라고.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그냥 재산입니다. 엄마 노래를 아예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안녕하세요. 버전으로 안녕하세요를 엄마는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다시는 못 만나나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런 식으로 지내. 그냥 네, 잘 지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9개월을 지금 죽겠다. 가수로서 50년이 넘는 세월. 화려했던 그 시절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게 전데요. 저기 21살? 이거 제가 신지현 씨 사단에 싱어로 있다가 한국에서 여자 레이디볼드라는 그룹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고 캐나다 가고 뭐 동남아 돌고 그랬거든요. 그때 사진인데 이뻤지 그때는 철딱선이 그때도 눈썹을 이따만한 거 붙이고 하루에 45곡씩 노래했어요. 4스테이지씩. 그러다 제가 성대가 터졌잖아요 그때.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날마다 시간에 지나더니 그저께부터 안 지나기에 내 눈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다가 망막 안막 수술을 했어요. 그 망막 안에 뭐가 끼어가지고 렌즈 이걸 막고 있어서 그거 아주 대수술이었어요. 그 무서웠지만 일단 선생님 잘 해주셔가지고 눈 뜨고 이렇게 안경 쓰고 이제 사는 거야. 그래서 요즘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눈 건강에 대해 알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 건강에 대해서 지금 좀 공부해야 돼. 이거 한번 따라해볼래? 손가락을 들어봐. 그 별을 그리는데 그 초점을 눈동자가 가는 거야. 별. 하나, 둘, 엄마도 먼저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눈 근육을 여러 방향으로 움직여주면 원활한 안구의 혈액순환으로 눈에 산소, 영양 공급이 활발해져 눈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시작. 하나, 둘. 별도 못 그려지 우리. 왜 고기? 아 잠깐만. 야 우리 약간 좀 바보 같아. 얘 눈이 모였어. 야야,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여기서 시작할 때 이렇게 모여야 되잖아. 아니 내가 야 잠깐. 얘 크게 그려, 크게. 아 크게. 아니 아 내 내가 걸 봐봐. 이 거를. 자 봐봐. 아니 거기 왜 무게가 돌아가? 야 좀 이상해. 야 너 이거 못한 바보 아니야? 잠깐만. 야 너 이거 야 입 다물어. 야 고개 들지 마. 눈은 도 여러분 추석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게임하기 해가지고 눈동자 돌리기. 나만 봐봐. 되게 재밌을 아니, 나도 겁니다. 안 돼. 추석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웃기네. 아니 이게 왜 안 돼? 눈 운동뿐 아니라 눈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겨 먹는 것들이 있다는데요. 나랑 우리 아들이 눈이 좀 나빠요. 우리 외가 쪽이 다 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눈에 좋은 음식을 좀 주로 먹자 이제. 모두 주목. 장미화표 눈 건강 레시피 공개. 먼저 파프리카를 먹기 좋게 채 썰어 주시고요.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시금치를 10초 이내로 빠르게 데쳐줍니다. 얘는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된대요. 그래서 살짝 예전에 이렇게 살짝 데친 시금치는 물기를 꼭 짜서 제거한 뒤 고추장, 마늘, 참기름으로 만든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여기 시금치에도 눈에 좋고 또 파프리카 주황색이 눈에 좋고 그다음에 체리 종류는 다 눈에 좋대요. 비타민 C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눈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렇게만 하면 맛이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봄에만 나오는 눈개승마라는 나물이에요. 고기 맛도 나고 두릅 맛도 나는 거예요. 얘가 데쳐서 말렸다가 이럴 때 먹는 거야. 눈개승마는 피로 회복, 그다음에 피를 맑게 해주고. 엄마 나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너 이거 해. 계란을 이렇게 분리해 노른자. 흰자 노른자. 그래서 노른자 메고다 갖다 놔. 아 노른자를. 날달걀 노른자만 따로 분리하는 이유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해드립니다. 건강식으로 많이 먹으니까 음식을 우리 진짜 오면은 우리 진짜 건강식으로 먹어요. 많이 먹어도 배는 살짝 부르지만 건강해져서 가는 느낌. 그리고 또 손은 항상 무겁게 엄마 또 이것저것 다 싸줘. 망막에는 수많은 혈관이 모여 있어 원활한 혈액순환 또한 눈 건강의 포인트 때문에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류를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미화표 눈 건강 밥상이 완성. 뭐야? 갈치인가? 갈치가 눈에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 오늘은 눈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나쁘잖아. 그러니까 파프리카도 황금색이 눈에 좋대. 그러니까 요거를 놓고 요걸 하나를 놓고 간장에 비비든 어느 간장에 비비든. 근데 얘 똑같이 노른자도 눈에 좋나? 노른자 안에 루테인이 있대요. 뭐가 있대. 밥상을 가득 채운 그녀가 엄선한 눈에 좋은 식재료들. 이제 눈에 대해서 이렇게 슬슬 어디가 고장 나면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야 음식이. 그리고 책 찾아갖고 보면서 이렇게 챙기는 거지. 간이 안 돼 있어. 눈에 좋은 식재료를 선별하는 것은 시작일 뿐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데요. 공통점은 영양소 파괴를 막기 위해 조리를 최소화했다는 것. 자,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 괜찮지? 근데 진짜 맛있지? 저도 눈이 안 좋은 관계로 저도 또 사진 찍는 일을 하니까 더 안 좋아요. 점점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먹으면은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좋은 음식 안 챙겨 먹잖아요. 보통 저희 같은 세대들은. 근데 계속 집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한번 해 드셔보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자극적이지 않은데 계속 땡겨요.
어허, 반응들을 보니 맛도 건강도 모두 완벽한 장미화표 눈 건강 밥상. 오늘 저녁 메뉴로 시금치 날달걀 비빔밥 어떠세요? 음식은 내가 했으니까 설거지는 너네 둘 중에 한 사람이 해. 오케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눈으로 해. 눈으로. 아, 눈으로? 엄마를 봐.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거야. 알았지? 가위바위보. 예. 자, 그럼 간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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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어. 아니, 어차피 설거지는 지금 솔직히 오늘 눈 운동 하려고 한 거고요. 제가 해요. 아유, 어떻게 마지막에 또 하겠어요. 그녀가 눈 건강을 위해 꾸준히 먹고 있다는 이것은 제가 이걸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먹어요. 뭐 드시는 거는 뭐예요, 선생님? 루테인이라고 눈에 좋은 건데 저 오른쪽에 황반 변성도 있어요. 이쪽은 각막 안막 쪽에 수술을 했는데 이거는 수술할 수 없는 거라고 선생님이 잘 챙겨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루테인 제하잔증 계속 챙겨 먹고 있죠. 이거 하나. 뭐 이거 가지고 눈 수술을 겪은 후 누구보다 눈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그녀가 전하는 당부의 한마디.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눈이 한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눈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다 같이 눈의 건강에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건강에 파이팅! 아니 유쾌하게 눈 건강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눈 가위바위보 이런 거 재밌네. 이번에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는요 추석이 다가오잖아요. 네. 요거 가지고 눈 건강도 챙길 겸 게임도 해요. 네. 맨날 윷놀이 뭐 이런 거지 이제 우리 식상하니까 눈 건강 별표 그리기 그다음에 가위바위보 해갖고 가위바위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설거지하기. 이거 하면은 눈 건강도 좋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시키고 좋을 것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뭐 너무너무 웃겨요. 너무. 평소에 집에서 아이들하고 해도 재밌겠어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비법을 여기는 네. 얼마 안 나왔지만 정말 웃었어요. 밥 먹고 다 소화됐다. 밥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저희 그럼 비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별 그리기.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눈동자만 따라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손가락을 끝을 이렇게 해서 별을 따라 눈동자만 와야 되는데 이게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고개가 움직이지. 아니 근데 요 코앞에다 하면 눈이 이렇게 몰려서 안 돼. 멀리 두고 길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잖아.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웃기잖아요. 좀 천천히 해야 저기도 따라가잖아, 지금. 좀 천천히 해야 따라가면 안 되죠. 너무너무 웃겨. 진짜 재밌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눈이 그 안 갖다 놨던 위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운동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근육이 뭉치면 몸을 스트레칭 하잖아요. 네. 눈의 이제 건강도 이제 눈을 스트레칭 해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눈을 스트레칭 해줌과 동시에 이곳까지 같이 스트레칭 해주면 훨씬 더 안구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목과 어깨입니다. 목하고 어깨. 눈인데 목이랑 어깨를 스트레칭해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어디가 뭉치죠? 목과 어깨가 뭉치죠. 어깨 뭉치죠. 그러면서 상열감도 생기고 두통도 생기고 피로감도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목에서 눈으로 가는 이제 혈관에도 이렇게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피로도도 심해지고 쉽게 충혈이 되죠. 그래서 이때 목과 어깨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눈도 밝아지고 충혈도 개선되면서 눈의 피로도도 좋아지고 시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왠지 한 원장님께서 어깨랑 목을 풀어주는 체조를 한 투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그래서 오늘 한트는 눈과 함께 목과 어깨를 풀어주는 운동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눈 건강을 지키는 체조입니다. 한트입니다.
이것도 누가 바꿔야 되겠다. 반대쪽.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오늘은 이제 안구 건강을 위한 체조를 준비했는데요. 이제 목과 어깨의 긴장도를 풀어주고 근육 뭉침을 풀어주면서 눈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4가지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혈자리를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자, 조교 뒤로. 네. 네, 뒤로. 자, 눈 건강을 위해서 이제 보통 한의원에서 침 치료도 많이 하는 부위가 있는데요. 1번 경추 양쪽 보면 움푹 패인 곳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이곳이 바로 풍지혈입니다. 바람의 연못, 풍지혈. 그다음에 귀 뒤에 바로 보면 네. 뼈가 하나 잡혀요. 네. 유양돌기인데요. 유양돌기 바로 아래쪽, 움푹 패인 곳, 왕골혈입니다. 양쪽 다 왕골혈. 있겠죠. 네. 그다음에 뒤에 보면 후두 흉기 부위가 있어요. 네. 튀어나온 뼈 네. 있죠. 이 양쪽 3cm 정도 떨어진 곳에 네. 옥침혈이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시신경이 이 안쪽에서 시작되는 뇌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번 나왔죠. 네. 7번 경추와 네. 어깨 끝나는 부위 정중간에 가장 높게 솟은 부위가 바로 네. 견정혈입니다. 견정. 아하. 자, 이 부위를 자극을 해주면 되는데요. 네. 자, 잘 잡으셨나요?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정수 씨는. 저도 뒤돌아서. 네. 어떻게 아니 선생님 앞에 보시고. 네. 뭐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네네. 풍지혈은 네. 엄지손가락으로 네. 그렇죠. 지긋하게 눌러주시고 그렇죠. 시원하죠. 그다음에 왕골혈 뼈를 잡아서 그 밑으로 쑥 들어가면 왕골혈. 시원해, 시원해. 이 자리는요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면서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은 혈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이 옥침혈은 눌러줘도 되는데요. 손으로 여기 모아서 뼈니까. 그렇죠. 툭툭툭 쳐줘도 자극이 강합니다. 그래서 풍지혈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왕골혈도 이렇게 자극을 해주고 네. 자 견정혈은 주먹을 가볍게 쥐어서 툭툭툭 반대쪽. 시원해. 시원해. 자 이러한 자극은요 안구 피로도도 풀어주면서 목과 어깨의 뭉침도 풀어주기 때문에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목이 뻣뻣하면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죠? 뒷목을 잡죠. 네, 이렇게 잡게 되죠. 네, 이겁니다. 네. 네. 이제 이렇게 반대손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목이 이렇게 뻣뻣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북목 증후군이에요. 네. 자, 조교 거북목, 네. 거북목. 그렇죠. 거북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쭉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턱을 약간 당기면서 얼굴을 뒤로 당겨주는 겁니다. 약간 시원하면서 뻐근한 느낌이 들죠. 약간 버티시고 평상시에 얼굴을 뒤로 지긋하게 이렇게 당겨주면 거북목도 예방하면서 안구 피로도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모근을 풀어주는 방법인데요. 자, 손을 옆구리에 붙이고 90도로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떼지 말고 자, 버티시는 그렇죠. 한 번 더. 이게 이제 하부 승모근을 풀어주는 방법이고요. 3번. 자, 45도로 올려볼게요. 여기는 평행을 유지하고 자,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뒤쪽 승모근이 이제 뻐근한 느낌이 있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시원하다 이거. 그렇죠. 자, 90도. 그렇죠. 90도.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버티시는 거죠. 이렇게. 자, 뒤로 해서 살짝 버티시는 겁니다. 버티고 시원해. 한 번만 더. 네. 평소에 알려드린 방법대로 혈제도 지압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안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미화 선생님의 히트곡 봄이 오면, 헬로. 오면, 네, 봄이 오면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자, 저는 뒤로 돌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고. 자, 준비하시고. 홍지열, 왕골열, 자, 옥침열, 홍지열, 왕골열, 견정열, 반대쪽.
뒷목 쓰다듬기. 헬로와 헬로와 꽃들은 반대쪽. 헬로와 헬로와 자, 얼굴 당기기. 헬로와 헬로와 멈추고. 봄날은 뒤로 당겨서 멈추세요. 이거 못생겨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까? 자, 팔 벌리기. 버티고. 3번. 2번. 3번. 자, 살짝 들어서. 2번. 뒤가 이제 승모근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죠. 한 번 더. 자, 90도. 살짝 버티시고. 한 번만 더. 자, 마무리로 손을 비벼서 눈에 대고. 자,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 벗고 하셔야 됩니다, 원래. 한 번만 더. 아, 그러고요. 안경을 마지막. 네, 마무리 동작까지 끝. 시원하기도 하고. 좋네요. 오. 이게 확실히 저 도움이 돼요. 시원하네. 운동이 확실히 눈에 도움이 맞습니다. 돼요. 이렇게 네. 그냥 TV 보시면서 가볍게 혈자리 자극해 주시는 거 방법 네, 될 것 네.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눈 관리법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는 갈치와 시금치. 아까 그거 드시더라고요, 네, 진짜. 갈치와 시금치. 네, 침이 꼴깍꼴깍 넘어갔어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돼요? 네, 일단은 뭐 특히 이제 장미화 씨 같은 경우 황반변성이 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시금치를 먹으면 황반변성을 좀 이렇게 예방하고 또 이제 걸릴 위험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시금치에 이 황반변성을 막아주는 성분 중에 하나인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일본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요, 2달 동안 냉동 시금치를 매일 75g씩 좀 많죠. 섭취시켰더니 혈중 루테인 수치가 올라가고요. 네. 황반 색소의 밀도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루테인이 실질적으로 좀 열에 약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실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하는 거는 그렇지.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갈치는 좀 생소하던데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몸에 눈에 좋은 영양소, 비타민 얘기하면 비타민 A. 그럼 A 하면은 말밥인 당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갈치에도 이 비타민 A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등도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장에도 부담을 적게 주는 생선이니까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에게도 이 눈 건강을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생선이 바로 이 갈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맛있지, 갈치.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없어서 못 먹죠. 또 다른 건 뭐가 자, 그런데 이제 눈 건강에 대한 음식을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이제 파헤쳐 보면은요. 어두운 색의 음식들, 다크푸드, 요게 좀 도움이 돼요. 어두운 색이면 뭐 검은색. 혹은 뭐 일단은 검정색. 그쵸, 블랙푸드와 브라운푸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블랙푸드는 짐작이 좀 가요. 뭐 까만 애들 아니겠어요? 검은 콩 있고, 네. 그렇죠? 뭐 검정색. 블루베리, 포도 뭐 이런 거 아니야? 저도 어저께 네. 블랙푸드 먹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블랙푸드 그러면 일단 검은 콩, 그다음에 블루베리 이런 그렇죠. 것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검은 깨 이게 뭐 실질적으로 눈에 굉장히 좋은 항산화 성분 중에 하나인 루테인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매우 뛰어난데요. 자, 노화에 의해서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것들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디게 오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이 아주 짙은 색깔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안토시아닌 색소인데요. 이런 것들은 망막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라운 푸드는 뭡니까? 양파, 브라운 아니야? 브라운 양파 흰색 아니에요? 잘 모르시겠죠? 브라운 푸드. 브라운이지 않을까? 자, 일단은 브라운 푸드라고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양파. 뭐 우리가 양파하면 이제 뭐 하얀색 생각하시는데 아니. 껍질 까기 전에 보는. 이게 브라운 색깔이에요. 네. 자, 근데 이 브라운 색깔의 푸드들은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청소를 하는 역할을 매우 잘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노폐물이 눈에 쌓이면 그것들을 위해서 백내장이나 여러 가지 질병이 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젊었을 때는 신진대사가 좀 활발하니까 노폐물이 생겼네? 가가지고 얼른 청소 끝. 그래서 깨끗하게 치우고 남지 않게 하는데요. 이런 이제 그 나이를 먹으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 이런 노폐물들이 자꾸 쌓이고 그 쌓인 걸 치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이런 그 양파와 같은
브라운 푸드들을 먹게 되면은 노폐물을 싹싹 치워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눈의 기능을 빨리빨리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블랙푸드나 브라운푸드가 좋다 이런 얘기고 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까 뭔가 뭐 준비하시는데 차 박사님? 그쵸. 네. 자, 제가 이제 장미아 씨의 눈 건강을 위해서 한 가지 음식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아까 이제 뭐 인서트 화면을 딱 보니까 요거 참 좋아하시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좀 응용해 봤어요. 자, 바로 요거를 만들어 봤어요. 아, 이거 계란말이네요. 저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까요? 자, 이거 드셔보시라고 좀. 네, 전달을 한번 젓가락도 해드릴게요. 주시고요. 네. 네. 이거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먹고 뭘 네, 맞춰야 한번 돼요? 드셔보시죠. 아, 이 여기에 뭘 넣는지. 아, 우리한테 와요? 네. 네네네. 요거 젓가락. 무슨 잎사고가. 네, 그러니까요. 이게 안에 약간 거무디디한 게 곰팡이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게 이제 계란말이에서 아이, 설마요? 제가 넣은 계란에 플러스된 비법이에요. 아, 근데 이게 무슨 향이 나네요. 계란 말고 맞아. 좀 예쁜 향이 나는데. 이게 뭐지? 뭘 넣은 거예요? 뭐 꽃잎 같아. 약간 노란색 꽃잎이 있는데 이거 뭡니까?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자, 대충 알것 아까 이제 루테인이 달걀 노른자에 많이 풍부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 꽃잎도요. 루테인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자, 그 꽃잎의 정체는 바로 뭡니까? 자, 요겁니다. 야, 예쁘다. 그러게요. 꽃 남자. 저기 저 장미아 씨 좀 전해주세요. 팬이랑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아, 팬이시랍니다. 네. 이거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야, 이렇게 움직이다. 이게 배달 사고. 자, 이게 바로 장미아 씨의 눈 건강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 바로 마리골드인데요. 이 마리골드가 바로 눈 건강을 챙겨주는 식물의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눈 건강을 위해서 색소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어떤 맞아요. 색소예요? 우리가 보통 눈을 입력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보니까 카메라의 렌즈 부분이 눈이라고 보시는데 사실 카메라 전체가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다 되는 감각기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프린트로도 출력할 때 뭐가 필요하죠? 토너. 그렇죠. 토너, 잉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도 이 출력을 위해서는 색소가 필요한데 바로 그 색소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프린터도 잉크가 몇 개 없으면 색깔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눈도 어떤 필요한 색소 이런 게 있나요? 예, 사물을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망막에 색소가 필요한데요. 하나가 루테인이고 하나가 지아잔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테인은 황반부의 약 주변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색소인데요. 이것은 명암이라든가 약간 어두운 데서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가운데 보면 황반 가운데 있는 색소는 지아잔틴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밝게 보거나 칼라를 정확하게 보는데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사물을 어두운 데서나 밝은 데서 다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색소가 다 필요합니다. 그럼 루테인 색소하고 지아잔틴 색소를 어떻게 하면 우리 눈에 꽉꽉 채울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것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우리가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요. 미국 안과학회에 따르면은 나이가 들면서 이 색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30대, 40대가 되면 그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해서 이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봤던 장미아 씨의 눈 관리법 마지막 비법이 루테인과 지아잔틴 섭취였습니다. 이거를 꾸준하게 드시고 네. 계신 거죠? 그럼요. 이거 그래서 저는 꾸준히 먹어야 된대요. 특히 황반 변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거를 먹어줘야지 아주 열심히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네.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이걸 아까 이제 계란말이 안에 그 마리골드 꽃잎 이렇게 그렇죠. 말려가지고 네, 네. 넣은 것 같은데 그게 그러면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네, 뭐 일단은 뭐 그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여러 가지 녹항속 채소, 예를 들어서 뭐 브로콜리나 깻잎, 케일 같은 것에도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리골드가 조금 더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요. 양을 비교해 보면요, 마리골드는요. 브로콜리보다 약 32배, 깻잎보다 3.6배 정도의 루테인 색소와 지아잔틴 색소가 더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32배면은요, 100g만큼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상대편은 3.2kg.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리골드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은요, 지용성 특성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리골드 차를 드시면 물에다 넣고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거의 추출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계란말이 같은 경우 약간 기름을 두르잖아요. 근데 기름과 같이 먹는 게 추출과 흡수에 도움이 되고요. 이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 대신에 기름 속에다 마리골드 꽃잎을 넣어서요. 마리골드 꽃잎 오일을 만들어서 쓰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차를 드실 때도 차라리 저 오일을 넣어서 드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그 루테인과 지아잔틴 섭취 면에서는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여태까지 눈 건강에 루테인만 챙기는 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지아잔틴 처음 알았습니다. 오늘 완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생각하면 이제 눈 건강하면 영양제는 루테인이었죠. 루테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아잔틴까지 이제 함께 섭취해 주시면 눈을 더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죠. 루테인과 함께 이렇게 지아잔틴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황반 밀도도 개선하면서 눈부심도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루테인만 섭취했을 때는 시력이 8.9% 정도만 개선되는데 지아잔틴까지 같이 섭취하게 되면 12.1% 정도로 개선이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여타 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때요. 최근에는 루테인, 지아잔틴을 함께 표시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많고요. 국내에도 이제 안구 눈 건강과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중에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동시에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제품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아차 싶은 게 저 루테인만 먹었거든요. 그렇죠. 반쪽짜리 영양제를 먹은 셈이에요. 그렇죠. 루테인과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드시지 않고 루테인만 드셨다는 얘기는 한쪽 눈은 영양소 안 주고 한쪽 눈은 영양소 준 거죠, 이렇게. 예. 자, 그런데 실제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섭취해서 실험을 진행한 게 있어요. 30명씩, 각각 30명씩에서요. 한쪽은 추출물을 주고 한쪽은 추출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180일 정도, 한 6개월 정도를 지났더니 그 드셨던 분들은 황반 색소 밀도가 44.9%나 증가했다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요, 루테인, 지아잔틴 복합 추출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어떤 용도냐?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 밀도를 유지시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내용으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년층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1위가 황반 변성이긴 한데 백내장 굉장히 많잖아요. 네, 장노아 씨도 뭐 수술을 한 거고. 근데 백내장에도 이런 것들이 소용이 닿나요? 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백내장의 발생 위험을 좀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임상 영양학회지에 따르면 우리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했던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보다 백내장의 발생 위험이 22%나 낮았거든요. 특히나 조사에 따르면 혈중 루테인 농도보다는 혈중 지아잔틴의 농도가 이런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과 연관성이 더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정수 씨는 지금 눈은 좋은 거죠? 눈 좋아요. 눈 좋고 지금 이거 좋다고 꽃다발 그러길래 이게 뜯어 먹으려고. 욕심이 과해요, 항상. 보면 이렇게 좋다 그래서 오늘부터 많이 먹을 거야. 그래서 막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자, 일단은 뭐 하루에 먹어야 되는 양이 있겠죠. 식약처에서 제한하는 일일 섭취량은 10에서 20mg 정도인데요. 정말 작은 양이에요. 그러면 식품으로 먹으려면 어느 정도 먹으면 자, 돼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리골드에 100g당 45mg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들어있거든요. 10에서 20mg의 하루 권장 섭취량을 만약 이걸 환산하면은 20에서 한 25g 정도, 한 25에서 한 50g 정도가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를 섭취하려고 그러면 얼만큼이냐? 바로 이만큼이에요. 이거 하루치. 내일 또 이만큼 또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깻잎 같은 경우는 양이 더 많아져서요. 100에서 200g 정도를 드셔야지만 이 양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식품으로 치니까 양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아무렇지 않네요. 선생님 이거 꽃이라고 마리골드라고 해서 아무 꽃이나 그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식용으로 만들어지는 꽃이 있다. 당연하죠. 여기 당연하죠. 이거 꽃다발이라고 갖고 가서 이거 하면 안 되고 식용으로 만들어지는 식용으로 게 판매하는 있다고. 거 말려는 게 있으니까. 그럼 뭐 큰일 나요. 지금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거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마리골드 꽃을 방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노란색이고 이렇게 주황색이잖아요. 이제 카로티노이드 색소들인데요. 너무 과량 섭취하시게 되면 그 색소가 피부에 쌓여서 피부가
황색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걸 이제 케라틴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이제 황색으로 변하면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있구나 해서 용량 섭취를 좀 줄이실 필요가 있고요. 저 이제 마리골드라는 꽃에서 이렇게 루테인 지아잔틴을 복합 추출물을 추출한 거기 때문에요. 네. 실제로 마리골드라는 꽃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섭취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천연물이라 알레르기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합성 물질보다 천연 물질의 알레르기 반응이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마리골드 꽃에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으면 섭취에 조금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리골드에서 추출하는 루테인이나 지아잔틴의 양이 굉장히 극소량이라 그렇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참 식품을 통해서 구하기가 어려운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마리골드에서 추출되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추출물, 복합 추출물 어느 정도 양밖에 되지 않느냐? 마리골드 꽃 11톤에서요 30kg 추출되거든요. 그러니까 11톤에서 30kg. 그러니까 마리골드 1kg당 2.7g밖에 추출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정말 자연에서 구하기 어려운 영양소가 바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퀴즈 준비되어 있죠? 네, 행복한 아침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사물을 보는 감각기관으로 한 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곳은 어디일까요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질환에 대한 예방이나 꾸준한 검진이 중요한데요. 관리 비법으로는 루테인, 지아잔틴 섭취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오복 중 하나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기관은 어딜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브라질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눈을 수술한 이후에도 그렇고 내 눈을 보호하려면 이것만 좀 꼭 지키세요 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은 눈은 이제 한 번 손상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힘듭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요즘 현대에서 굉장히 눈을 많이 혹사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잘 좀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눈에 좋은 영양물 섭취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눈 관리하면서 힘든 건 뭐예요? 눈 관리하면서 힘든 거? 안 보이는 거죠. 눈이 잘 안 보여. 이거 물어 뭐 했어? 글씨가 이거 안경 안 쓰고 다 보던 게 잘 안 보이니까 다 초점 끼고 보잖아요. 이거 얼마나 제가요 이 눈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아이 나이가 먹었으니까 노안이다. 노안이다니까 노안이니까 병원 안 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아이 나이가 먹으니까 노안이겠지. 이거 아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프로그램 보시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노안이건 아니건 일단은 검진을 꼭 안과는 해보셔야 돼요. 다른 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안 보이는 그 답답함을 우리가 미리미리 체킹하셔갖고 자기도 모르는 뭐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지적하셔서 선생님한테 꼭 담당 의사에게 의논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세 건강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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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뭔가 좋은 거 보고 좋은 경치 보면 안구가 정화된다 그러잖아요. 네. 눈 정말 중요하죠. 네, 오늘 눈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